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13주 차인가요?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쵸? 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주제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바라본 미래의 예견을 한번 보셨죠. 이제 앞으로는 자아 실현을 하는 욕구가 가장 다들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 욕구보다는 나의 삶의 만족, 그리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과 나에게 집중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공의 선을 행하는 삶이면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더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행해져야만 결국 그게 자아 실현이 되는 기반이 되면서,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이제는 지금은 사실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의 공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여러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꿈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지금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 하는 일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의 목적은 저는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저는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는 만화를 그렸었고, 그리고 또 시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시를 항상 이제 쓰고 그림을 그려서 코팅을 해서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거기에 대한 센스가 조금 더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저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꾸준하게 제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이걸 하는 것보다 이걸 하면 남들이 더 인정해 줄 텐데 라는 또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그 성공 메커니즘이 제 발목을 한 번씩 낚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휘둘리지 않고 내 주관을 가지려고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또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나이에 생각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등골 브레이커 같은 대박 상품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시대가 온다. 어디에도 없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그게 이제 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주가 될 것인가 라는 강연들을 많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일이 되는데,
컨텐츠 그리고 감성 요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간의 감성에 다가가는 마케팅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잘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이 스타벅스의 고객 경험을 기반한 감성 마케팅은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관한 논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로고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만드는 여러가지 그 굿즈들,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이 프리퀀시를 모아서 다이어리를 받기 위한 미친듯이 또 먹죠. 하루에 몇 잔씩 또 먹고 남도 사주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었죠. 얘네들 커스텀 때문에 그 무슨 백인가 그거를 사기 위해서 커피를 300잔을 시켜놓고 결제만 하고 굿즈만 들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300잔을 그냥 만들어서 그 지점에서 오가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300만 원인데 그 굿즈를 사는 300만 원이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굿즈를 왜 그 돈을 주고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이 스타벅스는 얘네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고객의 경험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스타벅스가 주는 여러가지 경험들에 자기들이 속해 있다는 이런 것들. 여기는 또 커스텀 메뉴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이 제조 복잡함을 아는 자부심과 소속감, 이런 것들로 여기에 자기들은 소속돼 있다는 만족감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매출을 다 합쳐도 스타벅스 코리아를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커피가 맛있지는 않아요. 스타벅스 커피가 좀 제 입맛에는 많이 써요. 많이 쓴데 그리고 베이커리도 맛이 없어요. 차라리 베이커리는 투썸 플레이스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느냐? 마케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죠. 그리고 혼자 가도 전혀 눈치 보이지 않는 매장의 디스플레이, 혼자 가서 공부를 하든 혼자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그런 그 콘센트가 곳곳마다 다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얘네들 보면 이런 그 텀블러를 들고 가면 또 음료 가격을 깎아주죠. 제 예전에 한번 또 여기 미쳐가지고 텀블러랑 텀블러를 다 모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충전하고 이렇게 카드에 충전, 이게 제 거예요. 벌써 23잔 마셨네요. 그래도 카드도 이제 골드 카드를 받기 위해서 안 먹어도 되는 커피를 아침마다 가서 사가지고 텀블러에 담아서 오는 그런 짓을 저도 했었어요. 많이.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가게 만들어요. 무슨 게임 하듯이 자꾸 이렇게 적립을 시키게 만드는데, 저도 다이어리 때문에 또 엄청 많이 먹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스타벅스에서 그 BTS와 콜라보를 해서 또 굿즈를 만들었죠. 유리컵하고 노트북 케이스하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때 잠시 또 정신이 헷가닥 할 뻔 했었어요. 그렇지만 잘 참았습니다. 저는 잘 참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그 다음날 돼서 얼마 안 돼서 다 품절이 됐더라. 위해서 뭐 품절을 빨리 시켜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빨리 품절이 된다는 건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인식을 퍼뜨리기 위한 안티들이 그렇게 많이 글을 올리고 또 커뮤니티에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게 얘네들이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경영학자들은 일단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융합 콘텐츠 연구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포노사피엔스의 세대가 온다. 무슨 얘기하면 이제 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오니까 폰으로 우리가 모든 걸 사실은 다 하죠. 쇼핑 그리고 은행 업무 이제 폰으로 못하는 건 없죠. 요즘은 영상 제작도 모두 폰으로 다 하죠. 그리고 유튜브도 폰으로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뭐 폰에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PC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성공한다 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집었죠. BTS와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 이 두 콘텐츠가 세계에서 먹힌 이유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유가 있잖아요. 특유가 이제 외국인들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정말로 개인주의잖아요. 그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선진국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네들 입장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면서 또 모아놓으면 어마무시한 또 협력으로 인한 그 무시무시한 힘이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공동체 의식을 보면서 얘들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부정하고 싶은 거죠. 얘네들은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굴복하던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거라고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약간은 희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라는 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감성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간의 감성이잖아요.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배려, 그죠? 나 하나를 조금 희생해도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선을 위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BTS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무조건 그 외국에 잘 나가는 그런 그 팝 뮤지션들이나 래퍼들이나 이런 걔네들 보면 성공한 애들은 굉장히 거만하죠. 그런 거만함을 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아니죠. 상을 받으러 나와서 울죠. 우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지네들끼리 인간적인 모습, 음식을 막 뭐 입에서 나왔던 것도 주워 먹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신기해하면서도 그런 정을 느낀 거죠. 그런 정들을 은연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관계들도 있구나. 그리고 자기네끼리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에 세계가 응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심리학자라든지 여러가지 책을 본 결과 결론은 나에게 충실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를 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시장성도 있고 이것이 꾸준하게 개발이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공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쫓아가면 결국은 돈은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겠지만 이런 본질을 알아야 본질을 따라가야 결론은 돈도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상황에 일어난 얘기는 아니고 예전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도 보면 결론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남들이 돈을 쉽게 벌게 해주거나, 쉽게는 아니죠. 남들이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거나, 남들이 돈을 벌게 해주거나, 그리고 남들의 그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남들에게 재미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 중에 고려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이거 뭐지? 자,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이제 인맥, 학벌, 줄타기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또 부류도 있겠죠. 물론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결국은 인맥이 생기고 학벌이 생기고 줄타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개인이 자신만 노력하고 실력만 갖추고 콘텐츠만 잘 따라준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합 파워 유튜버 30인을 쭉 보면 1위 보람튜브 보면요, 이 애기가 하는 유튜브인데 구독자가 1367만 명이에요. 그리고 추정 연소득이 이게 지금 다 뺀 거랍니다. 빼고 47억을 1년에 벌어 드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1위부터 30위가 보니까 콘텐츠가요 거의 애기들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먹방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본다고 생각은 했는데 애기들께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나라 애들 다들 이걸 보여주나 봐요. 부모님들이 애기들. 예전에는 우리 애기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애기들이 광고만 보여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딴 거 안 하고 광고 보여주면 그거에 막 눈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뭐 달래고 이럴 때는 광고를 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걸 틀어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콘텐츠가 있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컨텐츠를 누군가가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빵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같이 유튜브 합시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면 또 재밌잖아요. 우리는 학벌이 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맥인가요? 인맥이라면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잘 돼서 학교의 이름도 좀 드높이고 우리 학교 출신이다, 우리 학교 대학원 출신이다 라고 하면 또 뭐 거기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성공하는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또 영향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뭐 창의적인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말은 너무 식상합니다. 그죠? 너무 식상해서 너무 당연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자기네들이 뭘 가지고 성공을 했겠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본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데 남들만 따라가다가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학교를 그냥 가다가 나와버렸죠. 다 다니지도 않았어요. 대학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라는 회의감을 주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교육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하다 보니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되는 시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여러분들의 성공 코스는 이제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 취직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도 지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는 이미 한 발을 내딛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뭔가의 블루오션을 찾을 수도 있고 나만이 나가는 노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 활동들을 좀 이제 접는 과정인데요.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을 너무 허덕허덕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이 가버리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활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책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래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신 유발 하라리라는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의 사피엔스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으면서 인간이 뭔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들게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이제 개인정보는 모두 공유가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왔죠. 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확진자 주요 노선을 문자로 계속 우리가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지금 중국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개인 침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닌 선에서 지금 그 최대한으로 공익의 선을 위해서 개인이 조금 희생이 되고 있는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사회적인 확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얼마나 지금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잘 해왔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의 일본 같은 상황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 신천지 사태였을 때 이미 못 맞고 전국으로 다 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삽질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컨트롤하는 그 중심점이 우리나라가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조언을 얻고 우리나라 시스템을 따라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을 바로 이제 그 뉴스에서 내보내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누군가 딱 똑같은 입장만 내세운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올바른 시선이 아니고요. 항상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이제 그 테슬라 CEO는 얘기를 하죠. 인공지능이나 관련 기술들로 인해서 인간은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의 정보 노출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마이크 주커버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 하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신세계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한테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들지만 앞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게 없는 실업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또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도 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열고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나의 행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의 얘기는 미용산업에 대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가 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기는 뭘 해서 다음에 제가 추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벌써 13주차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시간 빠릅니다. 그죠?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지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하루 여러분들 러브 마이 셀프 하면서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